작년 2023년에 스마트 스토어의 썸네일 대폭적인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묶음 상품전 썸네일을 금지시켰고 단일 상품에 대한 썸네일만 강조했습니다. 단일 상품의 썸네일을 변경하지 않고 묶음 상품의 썸네일을 계속해서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제품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도 못한 채 그냥 순위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이번 10월 28일에 네이버에서 또 대폭적인 썸네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셀링은 트렌드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시장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5년차 셀러로서 정말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SEO 로직이 변경되었어요. 이번에는 손해보지 마세요. 네이버 썸네일에 대하여 그럼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등록이 가능한 이미지와 불가능한 이미지를 모두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5년간 쿠팡이나 네이버나 SEO 로직이 정말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본 로직이 있습니다. 그 기본 SEO에 대해서도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준비했어요. 저 빌리브로 힘찬 아시죠? 후회 안 하십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 영상은 10월 28일에 네이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일정은 2024년 10월 28일 이후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등록 가능한 대상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상품명과 일치하는 이미지. 예를 들어 저희가 OS와 초코파이를 같이 판매를 해요. 근데 상품명에 OS 초코파이를 노출시키는 것을 네이버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 상품에 대한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OS와 초코파이가 있다 한 게 아니라 OS만 저희가 상품명에 작성을 하였는데 썸네일에 OS랑 초코파이를 같이 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정확히 상품명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썸네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량별 이미지예요. 이건 괜찮다고 네이버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OS 한 박스짜리가 있고 OS 두 박스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제목에 OS 두 박스 하면 썸네일에도 OS 두 박스를 해도 신경을 안 쓰겠다. 네이버에서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라는 업데이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식 판매처나 브랜드 공인 로고, 인증점 마크까지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흰 배경에 제품 사진만 넣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흰 배경에 제품 사진만 놓아야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네이버는 흰 배경에 제품, 거기에 글씨를 추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공식점 마크라든지 그리고 브랜드 공인 로고 그리고 인증점 마크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브랜딩을 한다면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공식 대행점 마크라든지 저희 공식 브랜드 마크를 썸네일 위에 넣어 놓으시면 전문성이 돋보일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클릭률, 전환율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은품 이미지예요.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건데 썸네일 하단에 사은품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저희가 네이버에는 원뿔딜이라는 게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원뿔딜인데 거기서 표현되는 것처럼 썸네일 왼쪽 하단에 작은 이미지로 사은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클릭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썸네일 제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똑같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커피 믹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커피 믹스에 커피 믹스 컵까지 같이 준다, 사은품으로 같이 준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클릭률을 더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디자인이 동일하고 크기만 다른 이미지까지 허용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이 OS를 판다고 해볼게요. 저희가 OS 한 박스를 팔 거예요. OS 한 박스는 한 박스에 12개 묶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OS 큰 거 하나 그리고 작게 11개를 배치하여 저희 제품은 OS 12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용 가능한 썸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불가능한 썸네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면 안 되는 썸네일, 저희가 변경해 주셔야 될 썸네일 첫 번째는요, 상품명과 일치하지 않는 썸네일이에요. 이거는 기존 네이버 SEO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이버 SEO에는 정확한 그 제품의 상품명만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제품에 대한 썸네일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썸네일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격 정보를 넣으면 안 돼요. 썸네일 하단에 9,900원 특가, 네이버 전용 할인 혜택 10만원 특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썸네일의 가격은 적어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송 정보 이미지입니다. 당일 도착,
당일 배송 이런 멘트들 있죠. 이런 멘트들을 썸네일에 적어주시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점점 한국인들은 빠른 소비와 빠른 도착을 희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격이 급한 탓에 10,000원을 더 주고서라도 당일 도착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시대가 왔다 이거입니다. 심지어 배달의 민족에서 맛이 더 없더라도 10분 더 일찍 도착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멘트들을 썸네일에 강조했다면 클릭률을 더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홍보성 텍스트예요. 홍보성 텍스트 이미지는 뭐냐? 저희의 제품의 강점을 상세 페이지에 표현해야 되는데 썸네일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청소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청소기 400W짜리다. 썸네일에 400W라고 적어놓는다 하면은 네이버에서 제재를 준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세부 요소가 다른 이미지예요. 차량용 거치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량용 거치대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기본 옵션, 두 번째는 송풍구형 옵션, 세 번째는 유리에 붙이는 옵션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옵션에마다 가격이 달라요. 근데 유리에 붙이는 옵션이 가장 비싼데 그걸 썸네일로 해놓고 옵션 제일 끝에 놔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제품이긴 해요. 송풍구 옵션보다 10,000원이 비싼 유리에 붙이는 옵션이더라도 같은 제품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유리에 붙이는 옵션을 보고 들어왔다가 송풍구 옵션을 사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 오직 소비자를 위해 헷갈리는 썸네일을 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하면 안 되는 썸네일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시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이렇게 썸네일을 작성 중이시려면 빠르게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작년에 이것들을 준수하지 못하고 썸네일 업데이트 기간에 묶음 상품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팔았습니다. 근데 묶음 상품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네이버 2등 제품이었습니다. 너무 아쉽겠죠? 그쵸?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잘 팔리는 제품들의 썸네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점검을 한번 쭉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요소 중에 포함되는 게 있다 라고 하시면 과감히 내려주시고 다른 정식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을 높이지, 어떻게 클릭률을 높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률이라는 건 100명이 만약에 저희 제품을 봤을 때 몇 명이 클릭하느냐예요. 이 몇 명이 클릭하느냐가 몇 명에게 유입이 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썸네일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 맞는 효율이 높은 썸네일로 변경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10월 28일이 오기 전에 말이죠. 세 번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제품에 대한 광고성 그 홍보 문구들로 이제 클릭률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제품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썸네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선풍기를 판매를 한다면 이 선풍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제공해주는 썸네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청소기를 판매를 한다, 그럼 이 청소기가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예를 들어 깔창을 판매한다, 이 깔창을 신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어지는지를 표현하는 썸네일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네 번째, 그리고 그 강점들, 그 썸네일로 사용할 만큼 중요한 강점들이잖아요. 이 강점들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 한번 쭉 노출시켜 보세요. 이 상세 페이지 상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탈률을 없애는 게 저희 상세 페이지,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런 강점들과 메리트를 쭉 소구를 해놓는다면 충분한 매출 상승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업데이트된 네이버 썸네일 SEO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되는 SEO가 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초보 셀러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될 네이버 SEO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정리된 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막 네이버 SEO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SEO가 뭐지? SEO가 뭔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 한번 보면서 제가 SEO 약자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예요. 검색 엔진 최적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저희가 제품을 제대로 판매를 할 건데 어떻게 저희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느냐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 쇼핑 최적화 전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 쇼핑 랭킹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적합도와 인기도, 신뢰도 세 가지가 맞아야 정확히 노출이 될 수 있다. 네이버에서 공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이것도 안 지키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저희의 순위가, 제품이 순위가 떨어진다면 이것들 중에 나는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
보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 하고 디벨롭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합도 먼저 볼게요. 적합도는 사용자에 의해 검색 의도에 적합한 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선풍기를 검색을 했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풍기에 맞는 제품을 가져왔는지, 제목은 선풍기라고 해놓고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4가지가 있죠. 상품명,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4가지가 나뉘어지는데, 먼저 상품명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제가 판매하는 그 제품의 단일 제품을 정확히 일치시켰을 때 노출도를 준다. 여기에 점수를 주고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에 점수를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홈플러스에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갔어요.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갔는데 이 아이들 장난감이 전자제품 코너에 있진 않죠. 저희가 정말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디 카테고리에 맞는지 정확히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이버 쇼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선풍기를 팔 거예요. 선풍기를 팔 건데 이 선풍기가 정정형 선풍기도 있고 서큘레이터도 있고 휴대용 선풍기도 있고 선풍기가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인지 일치시켜주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제조사, 브랜드,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속성 태그입니다. 태그는 제가 쿠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만큼 네이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풍기를 태그에 넣었어요. 선풍기를 태그에 넣었는데 그 선풍기 태그가 네이버에서 추천하지 않는 태그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태그들을 넣어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노출되는 태그들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기도예요. 인기도. 정말 내 제품이 인기가 있는가?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업체죠. 본인들에게 돈이 되는 제품, 본인들에게 돈이 되는 상품을 더 노출을 밀어줄 거예요. 거기서 4가지가 있는데, 클릭수, 찜수, 그리고 판매 실적, 리뷰수, 최신성 4가지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진입하는 시장에서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은 뭘까요? 바로 이 최신성 점수입니다. 저희가 새로 상품을 등록을 하자마자 최신성 점수를 받는다면 1페이지, 2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너 이제 상품 등록했는데 1페이지, 2페이지에 상위 노출 시켜줄게. 너한테 최신성 점수를 줄게. 그때 너네가 얼마나 파는지를 보고 유지를 시켜주던지 떨어뜨리는지를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쿠팡에서 롤링 시스템이 있어서 초보 셀러들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주듯이, 네이버도 처음 등록한 제품에 대해서 점수를 제일 많이 줘서 오케이, 초보 셀러 너네도 한번 들어와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노출도를 줬는데 판매가 안 된다? 그럼 너네가 안 좋은 제품이니까 다시 순위를 떨어뜨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최신성 점수를 저희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 2주라고 해요. 저희가 처음에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2주 동안 최신성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A/B 테스트를 해봤어요. 며칠 동안 노출을 시켜주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결국 약 일주일, 제 체감상 일주일 동안 저희 제품을 노출을 시켜준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저희는 잘 팔지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쿠팡 제가 똑같이 말했죠.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 판매량이 달라진다. 그러면 저희는 기획을 할 때 네이버에 등록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팔지, 바이럴 마케팅, 뭐 인스타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 릴스 체험단 등등 어떻게 등록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 수 있을지를 연구하셔야 된다. 그게 저희 사장이 할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신뢰도예요. 이 신뢰도는 뭐냐면, 이 상품이 가짜가 아닌지 진짜가 아닌지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썸네일 부분에서 강조를 드렸었죠. 이 썸네일 부분에서 이 제품이 진짜 소비자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만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게 신뢰도고요. 첫 번째는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을 SEO에 맞게 정확히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페널티도 있어요. 네이버 쇼핑 페널티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가구매라든지 트래픽, 가구매는 뭐냐면 가짜 구매자를 만들어서 저희 제품이 잘 팔리는 제품이다 만드는 게 가구매고요. 두 번째는 트래픽, 인기도에 보시면 클릭수 중요하다고 나와있죠. 이 클릭수를 어떻게 편법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트래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어떻게든 저희 제품을 많이 들어오게 뭐 컴퓨터로 타수를 찍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많이 섭외를 하던,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찍는 경우, 이게 만약에 걸렸다, 가구매든 트래픽이든 걸렸다 하는 경우가 네이버 쇼핑 페널티예요. 고객들한테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면 거의 스토어가 죽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이버가. 먼저 적합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카테고리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카테고리를 정확히 매칭시켜주느냐, 상품명도 특수문자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지어주느냐, 그리고 상품 속성 같은 경우를 넣어줄 때 어떻게 고객들한테 더 이득이 되고 저희는 노출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태그까지 나와 있고요. 인기도는 위에
있던 것처럼 찜수, 클릭수, 판매 지수, 리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신뢰도는 상품명 SEO와 쇼핑 페널티를 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고객한테 어떻게 신뢰될 만한 정보를 주는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품명 최저가 전략이에요. 상품명 최저가 전략은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검색 품질을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네이버가 판단을 해줍니다. 여기에 빨간색이 떴다 하시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키워드의 검색어 배치 전략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리바트 이지마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리바트 많이 들어보셨죠? 리바트 책장이에요. 근데 얼마나 일치하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적어줬는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1200짜리 사이즈의 책장 리바트가 정확히 들어가 있죠. 이 부분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속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 연관도에 맞는 속성을 적어줄 때마다 가중치를 더해서 노출도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인데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는 사진이에요. 근데 카테고리 선호도는 뭐냐면 강아지 백팩을 했을 때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나와요. 소품 자파나 캐리어 백 그리고 캐리어가 나오는데 저희는 강아지 백팩이기 때문에 애완용품의 캐리어를 정확히 찝어주셔야 된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선풍기 이론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이미지 최적화예요. 이미지 최적화 보시면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사이즈가 몇이죠?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이 1000 곱하기 1000을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네이버 하실 거라면 이런 기본적인 SEO는 꼭 맞추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 맞추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 치면 이 동영상 부가 점수가 또 있어요. 점수가 낮긴 하지만 동영상을 넣었을 때 추가적인 점수를 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동영상 이름을 예를 들어 리바트 책장이라고 변경한 다음에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냥 네이버에 리바트 책장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리바트 책장 리바트 책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하단에 동영상이 나오는 탭이 있어요. 지금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안 나오는 형식인데 동영상에 보여주시면 이 리바트 책장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작은 브랜드일수록 예를 들어 빌리브로 책장이었다면 이 빌리브로 책장을 검색했을 때 이 동영상까지 저희가 연동돼서 노출되게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동영상이 여기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출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명을 그냥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대표님들의 메인으로 띄우고 싶은 상품명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노출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 정보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속성 정보는 뭐냐면 이 네이버에 상품 등록을 할 때 중반부로 내리다 보면 상품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상품 주요 정보를 꼭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씩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증번호가 있으시면 인증번호로 넣으시고 쭉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상품 정보 제공 곳인데요. 이 부분도 그냥 어떻게 보면 기타 재화로 하고 상품 상세 정보 참조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줄수록 노출도가 올라간다고 하니 시간이 걸려봤자 5분이에요. 5분 더 투자해서 상품 등록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품 주요 정보랑 상품 정보 제공 곳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네이버 SEO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상품 등록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쿠팡 상품 등록 영상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랑을 제가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이것처럼 네이버에서도 디테일을 잡을 게 많아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대표님들께서 좋아요를 200분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등록하는 것도 디테일 잡아서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들 많이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이것들 말고도 더 중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정리된 파일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대표님들에게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단에 카페 링크를 확인하시면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